안녕하세요. 일주일의 마지막도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도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오늘도 저랑 같이 행정법 같이 가요. 자, 볼게요. 행정법 문제. 자, 요 문제는 조금 강론 문제가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행정법 강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7급 시험을 한다든지 군무원 시험 뭐 이런 분들은 아마 강론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보셔야죠. 자, 5급 공채라든지 이런 데서는 강론이 들어가요. 뭐 행정법을 뭐 객관시로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주관식 문제도 강론으로 들어가는 뭐 5급 공채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일단은 강론 문제가 좀 섞였어요. 그래서 요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총론에서는 손실보상편이에요. 강론이 조금 섞여 있으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일단은 손실보상인데, 자, 헌법의 23조 3항에 근거해서 헌법에 23조 재산권의 3항에 근거해서 공용 침해의 경우, 그 다음에 요게 반드시 이제 보상금에 관한 근거까지 요렇게 해갖고 법률로 정해야 돼요. 법률로 정하고요. 대신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얼마큼 보상금을 줄지까지는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요 뒤에 이제 정당한 보상, 법률 조문 뒤에, 그러니까 요 뒤에 법률로, 헌법 뒤에 요 후단에 붙었거든요. 정당한 보상이다. 정당한 보상까지는 법률로 어떻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법적 근거를 마련해둬라. 특히 이 보상금이 토지보상금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은요, 이전비예요. 원칙은 이전비고요.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비를 주면 굳이 건물을 뭐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토지는 있어야, 보상금을 주고 토지는 있어야 개발 사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주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전이 안 된다, 또는 아예 사업 시행자가 사용할 목적이 있다, 사용할 의도가 있다, 또 이전비가 토지 건축물의 가격보다 비싸, 이전비가 과도하게 든다, 이럴 때는 건물도 가치에 관한 보상금을 줍니다. 건물 보상금 그걸 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게 항상 보면 대규모 시설 사업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데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했을 적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얻는 개발 이익을 보상금, 토지 보상금에다 다 보상을 해주면, 뭐 개발 사업자가 누가 합니까? 개발 이익 다 나눠주면 또 그 개발 이익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금에 관한 토지 보상금을 줄 때는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은 이건 그거 이 사업이 없어도 어차피 그 이익은 포함되니까 이건 포함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시가대로 협의 당시 가격, 수용 당시 가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상금에 관한 절차나 이런 내용에 관한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위에 공토법 또는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결정을 해주는 거죠.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결정. 그래서 협의 당시, 수용 당시, 그러면서 뭐 한다? 보상금 가격 결정은 표준지 공시가에 따라서 보상금 결정해줘요. 근데 이제 토지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보상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 뭐예요? 그럼 뭐 이사비 들지 않나요? 또 가서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도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책을 포함한 이주대책 이런 것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때는 휴업비를 주지만,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면 폐업비, 각종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토지보상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책적 배려에 따라, 이건 토지보상은 벌써 다 해줬는데 여기다 대고 이걸 보상금이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정책적 배려에 따라 보상금이 점점 이제 좀 현실화되고 있다, 객관화되고 있다. 토지보상만 해준다고 해서 의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객관적 보상에 가까워졌다, 대물보상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요중에 이주대책, 또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보상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토지보상금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보상금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런 이주대책, 이주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사업시행자에 가서 조금 더 달라고 하는, 뭐 한다? 자, 한마디로 그냥 요건 해당 당사자만 주어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 특히 이주비 증감 청구 소송, 요거 대표적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대표적이잖아요. 형당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서, 물론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보고 문제를 살펴보면서 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그냥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자, 그러면 주거 이전비, 뭐 계약 내용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보통 보면 거래계에서는 뭐 이럴 때 복비도 주고 이사비도 주고 그다음에 약간의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전비가 보상 청구권, 그건 대상자만 특정해서 주는 거고 이건 공익사업을 위한. 따라서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이게 대표적으로 형식적 당사 소송으로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됩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요거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죠. 형식적이긴 하지만 당사자 소송.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는 게 이주비. 이게 이제 대표적이죠. 하천 구역의 편입에 따른 자 제외지. 이럴 때도 주로 나타나고요. 나중에 이제 수용보상금 재결 있죠, 재결. 수용보상금 재결. 요거에 대해서도 보통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절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잔여지. 요 4개 판례는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잔여지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제외지, 하천부지 편입에 따른 하천부지 보상법, 보상금. 또 요거 자 수용보상금인데 그냥 수용보상금 그러지 말고요. 재결. 여기서만 여러분 시험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형식적 당사자소 요렇게. 요 4개는 암기하세요. 판례니까. 조문도 있어요. 네, 조문도 있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당사자성. 두 번째,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주대책의 정한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해서 신청해서 확인, 결정, 사업시행자에게 결정까지 받아야만, 그래야만 뭐가 된다?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이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바로 수분양권이 나온다. 노. 신청, 결정 꼭 있으셔야 돼.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 지문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근데 여기는 맞는 지문을 냈네요. 3번 토지수용위원회. 자, 수용보상금 결정하는 곳이죠. 협의 절차를 통해서 협의 수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1년 범위 내에서 빨리 이제 수용보상금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죠.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보상금 결정 처분이죠. 이거 있은 후에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의 취득, 사용,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임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보상금이 있어도 자 당사자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 합의. 그러니까 보상금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보상금 결정 절차 중에도 만나가지고 커피숍에 만나서 이렇게 합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우선됩니다. 또 협의가 우선됩니다. 맞는 지문. 자, 네 번째 헌법 23조 3항이죠.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란 자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금에 요즘에는 거기에 이제 각종 자 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보상이다. 상당 보상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 5번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요게 이제 손실보상보다는 약간 강론 지문이 하나 섞였다는 거예요. 강론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공공용물 이게 뭐예요? 공공시설물. 자 일반 공중에 공중의 이용을 위해서 제공된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도로, 교량, 터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일반 국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걸 일반 사용이라고 하죠. 강화된 일반 사용 말고요. 그냥 일반 사용. 그러면 일반 사용하는데 갑자기 그 도로가 폐쇄되거나 교량이 폐쇄되거나 우회 도로가 생겨서 좀 불편을 느낀다 해서 그거 옛날 거 그거 바로 해놓으세요 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일반 사용은. 강화된 이런 말을 쓰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일반 사용 갖고는. 또는 사용허가, 특허 이런 거를 받지 않고는 일반 사용만 갖고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요거 구별하시면 돼요. 자, 허가나 특허 없이, 그러니까 강화된 이런 말 없이 일반 사용하고 있던 자가 당해 공공용물에 관한 적법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종전에 비해서 일반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거나 불편을 느끼게 된다 해서 그로 인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정답 지문이 강론 지문처럼 들어가 있어서 마치 좀 어렵게 보이지만 1, 2, 3, 4번 집은 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놓으면 그 하나하나가 무섭습니다. 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오늘도 저랑 같이 매일 행정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도 계속 쭉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이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같이 해요.